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3일 저녁입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지검 부산고검을 방문을 했는데 이 소식을 미리 안 시민들 한 400명이 몰려 나와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 토요일 집회 때 보면은 옆에 윤석열 총장에게 꽃을 보냅시다 하면서 또 응원 서명을 받는 그런 책상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사인을 하고 꽃을 보내고 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무슨 연예인이나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몰려 나와서 환영 아닌 환영을 했다니까 묘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환영객을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있을까 싶어요. 한 명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검찰총장이 연예인처럼 이렇게 환영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기 있는 사람, 셀리브리티라고 그러죠. 셀리브리티. 트럼프가 왜 대통령에 당선되었느냐. 인기자가 정치인을 이겼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그 여세를 몰아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다. 이 인기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첫째,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죠. 트럼프는 옛날 기업할 때부터 그것도 세계 언론이 모여 있는 뉴욕에서 사업을 했고 트럼프 타워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고 나중에는 또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가 되고 해서 트럼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도 참 기억하기 좋고, 이분이 정치를 하니까 그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한국에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인기인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인기인으로 만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장관, 요사이 추미애 현 법무장관, 유시민 같은 사람, 이해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차기 대권 후보에서 2등으로 나옵니다. 2등으로. 이것도 아주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보다 약간 앞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여론조사할 때 제발 이름 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도착해서 또 이 만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한 사람이 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서 저 한직으로 밀려났는데 주로 이 부산에 간 사람들이 들어있군요. 그 사람들과 또 만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니까 이게 또 극적 효과를 더 높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부산지검에 도착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문 소회는 2001년에 부산지검에서 평검사로 근무했는데 졸업한 모교를 오랜만에 찾아온 기분입니다. 부산검찰 가족과 애로사항이 없는지 들어보려 합니다. 면서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갔답니다. 검은색 양복에 파란색 무늬 넥타이를 한 윤 총장의 표정은 다소 어두워 보였다. 차량에서 내리자 부산지검 직원이 윤 총장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주었다. 인사 나온 양분남 부산고검장을 비롯해 권순범 부산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등 7명의 검찰 간부 악수를 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역임하다 지난달 부산고검으로 좌천된 한동훈 차장검사에게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말없이 묵묵히 악수만 했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30초간 짧게 답변한 채 곧바로 부산지검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 윤 총장 방문 소식을 들은 부산 시민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그러니까 3시간 전부터 부산지검 앞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에 들어올 때는 400여 명의 시민이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일부 시민들은 입을 맞춰 윤석열 총장님 고맙습니다. 총장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프레카드를 들고 환영을 했는데 이 조인스닷컴에 따르면은 부산지검 앞에서 11시 30분부터 기다렸다는 변상영 63세네요. 씨는 SNS에서 윤 총장의 부산 방문 소식을 듣고 만사 제치고 인사하러 왔다. 추 장관이 법을 어기고 엉터리 법규와 지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분통이 터져서 이 자리에서 나왔다. 라고 했답니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이규호 씨는 청와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울산시장 선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 프레카드 들고 있는 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윤석열 수사팀 해체한 문재인은 자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2시부터 부산고검장과 권순범 부산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국장급 간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자, 이번 선거는 말이죠. 이번 선거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법치 파괴하는 문재인과 법치 수호자인 윤석열 총장의 대결 구도에서 대리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법치 파괴의 대리인인 민주당과 그리고 법치 수호의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 격인 야당의 대결 구도,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참 상상하기 어려운, 야당이 검찰 편을 들어서 여당과 대결하는 구조가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야당은 입만 벌리면은 검찰은 정권의 주구다 하고 욕을 했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 7월에 취임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적폐수사를, 이른바 적폐수사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 많이 잡아놓고 자살자가 속출한다 해가지고 규탄에 맞지 않았는데, 조국 수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가장 비판했던 사람들이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180도의 변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치의 드라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참 싫어했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했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2번 해직이 됐는데, 지금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변호하는 글과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지사 같은 사람은 좌익운동 하다가 몇 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자유통일당을 또 만들어서 좌익을 쓸어버리고 자유통일하겠다고 나서는 등, 이렇게 한국에서는 좌우 대결이 이게 자꾸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총선이 치러지게 되었는데, 이번 총선의 주제는 안보, 복지, 경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가장 중심축은 대한민국의 법치입니다. 법치를 부수는 사람과 법치를 지키려는 사람의 대결이고, 그 바닥에는
좌익선동에 넘어가는 사람과 속지 않는 사람의 대결입니다. 좌익선동에 넘어가면은 법치를 부수는 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좌익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법치를 수호하는 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 위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위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기반으로 해야 정의가 세워집니다. 여기에 정의는 자스티스인데 이것은 법이란 말입니다. 법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법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정의는 반드시 진실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의 위에 자유라는 3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법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구조가 헝클어지면 큰일 납니다. 진실이 1층이고 2층이 자스티스, 정의입니다. 3층이 자유예요. 그런데 좌익들은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정의를 1층으로 합니다. 1층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1층 건물을 세우고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맞는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그 위에 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정의에 맞는 사실만 진실로 보는 거죠. 그 위에 자유를 세운다는데 자유가 세워지지 않죠. 그러면 이들이 진실을 무시한 법치, 사실을 무시한 법이라는 것은 결국 폭력이 돼가지고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 같은 행가를 보이는데, 그나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방으로 권력층의 공격을 받고도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람이 사실 위에 법치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에 법치를 세운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사실에 기초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속는 사람과 안 속는 사람 간의 대결, 그것은 거짓말쟁이와 진실한 사람들의 대결이 되겠죠. 이 교수들 성명서에도 나왔지만은 대한민국은 좌우 대결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거짓말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다행히 이 검찰총장이 한국에서 가장 물리력으로 힘센 사람이 두 사람이죠. 검찰총장과 국방장관입니다. 검찰총장이 법의 힘으로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어느 대중 스타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 정치의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윤석열 씨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평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만듭니다. 상황이. 어쨌든 미래의 지도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 윤석열 현상이란 게 지금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